안녕하세요. 신난소리입니다. 이번에 읽을 책은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입니다. 손임찬, 오가타 마리토 작가님의 글과 이다영 작가님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는 에세이입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 벌어지는 간극에 본인 스스로 상처를 받기도 상대방의 오해를 심기도 하는 일들이 생기곤 하는데 이 책은 작가님의 생각을 통해 올바른 자신의 생각을 도출하게 유도하는 책입니다. 프롤로그. 우리는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성취하고 잘해야만 인정을 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책임이나 과한 의무를 잠시 내려놓고 쉰다는 사실에 어색함을 느끼고 죄책감을 가집니다. 타인을 신경 쓰면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와중에 나 자신을 보호해야 살아남는 세상에서 애쓰다 보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피로가 쌓여만 갑니다. 세상사를 등지고 산에 들어가 살지 않는 이상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생각의 파도는 한순간에 일어나 우리를 덮치기에 그 흐름을 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존중하고 타인을 올바르게 대하는 법, 그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위대한 철학을 접하더라도 내게 적용할 수 없으면 그것은 그저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은 넘쳐나는 정보와 사회 분위기, 타인의 의견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흔들리고 외면과 내면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심을 잡으려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물론 잘 쉬려면 먼저 머릿속의 생각을 잘 정돈해야겠죠. 과거에 받은 상처나 당장 골머리를 앓는 일부터 해결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문제가 인간관계, 즉 타인과 연결된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인관계나 삶에 대처하는 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제 생각을 강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이런 관점도 있다고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을 정답으로 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책을 잠시 덮고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는 것만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되니 꼭 해보세요. 그런 다음 내 휴식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머릿속에 맴도는 복잡한 생각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편안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없듯 모두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크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가까운 만큼 사소한 생각까지 충돌하기 때문이다. 가장 친한 친구와도 작은 다툼으로 한순간에 틀어진다. 화해하여 관계를 회복하면 다행이지만 까딱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다. 슬프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의 현실이다. 그중 가족은 특히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관계다.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으며 쉽게 떠날 수도 없다. 그런 관계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다면 잠시 멀어지는 것을 권한다. 따로 독립해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집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전략인 셈이다. 그리고 가족과 떨어진 시간 동안 당신의 그릇을 넓히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와 경제적인 넉넉함을 갖추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사랑하고 아낄수록
그 대상의 작은 흠집만 나도 크게 아프고 상처받는다. 마찬가지로 가족도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이기에 오늘도 당신이 밤을 지새워가며 고민하는 건지도 모른다. 미우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운 관계들. 가족을 비롯해 친구, 연인, 친인척, 이웃 등 다양한 관계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때로는 친해지는 것도 위험이 따른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면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하지만 거리 두기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가정하자. 대화를 통해 관계가 깊어진 사람이 있고 어느 수준 이상 발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진전하지 않는 관계에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쉽다. 문제는 애매하게 친분이 생긴 경우다. 마음을 허락한 상태에서 공격적인 말을 듣거나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냉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믿었던 친구 혹은 동료 사이가 틀어지면 그들에게 털어놓았던 고민거리는 모두 약점이 되고 심지어 내용이 변질되기도 한다. 상대를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오간 대화가 왜곡과 과장으로 바뀌고 부풀려져 날카로운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 내가 그동안 털어놓았던 진심들이 나를 깎아내리는 도구로 쓰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내 약점을 알아도 그것을 존중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힘겹게 털어놓은 진심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다만 그런 사람들은 드물고 그렇기에 새로이 친분을 맺을 때 나를 어디까지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한 뒤 조심스레 대화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 안타깝다. 모두에게 해명할 필요는 없다. 나는 한때 정기적으로 독서 모임에 참석했다. 친구들을 만나도 늘 비슷한 이야기만 나눈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나를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일상과 이야기가 궁금했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싶었다. 독서 모임에서는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생각을 나눴는데 이따금 토론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참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즐거웠다. 타인의 생각에 단편을 듣는 건 한편의 글을 읽는 것과 같았고 그 사람의 삶을 엿보는 건 한 권의 책을 읽는 것과 같았다. 물론 유쾌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었다. 이야기의 결말이 매번 동화 같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누군가는 나의 가치관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누군가는 나의 일부만 보고 편견을 가졌다. 관계가 틀어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는 더 깊이 알기도 전에 멀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친분을 나누는 기준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내 편이냐 아니냐 하는 1차원적인 판단이 된다. 선입견과 평판, 그로 인해 형성되는 분위기는 집단에 악영향을 미친다. 누군가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사람보다 곧이곧대로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많다. 오해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나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일은 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설령 누군가 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험담을 한다고 해도 애써 그를 붙잡을 필요는 없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평판 관리를 하고 싶다면 다수에게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노출하라.
나의 진심, 솔직한 모습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심리. 범죄 심리학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세뇌시킬 때 자기 반성을 하게 만든다고 한다. 이 모든 상황이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폭력을 합리화하며 상황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에 심리학 책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이런 책들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그만큼 내 마음 혹은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인간의 보편적인 관심 주제여서가 아닐까? 앞서 언급한 범죄 심리학 사례처럼 우리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세뇌시키는 상황을 흔히 직면한다. 인간관계가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은, 이른바 을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제의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한다. 쌍방의 문제거나 가해자의 결함으로 발생한 일인데도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게다가 갑의 위치에 놓인 사람은 상대방의 그런 태도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려 든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심어주기까지 한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다. 만일 누군가와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면 상대에게 자비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신이 굽히고 참을수록 그는 자신감을 얻고 기고만장해지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을 통제하려 들 때 당신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단호해지는 것이다. 무시나 단답. 아, 그렇군요. 아, 네, 그렇네요. 등 몸이 건조한 반응을 보이는 편이 좋다.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에 대한 흥미를 잃을 것이다. 상대가 아무리 당신에게 문제의 책임을 전가해도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책하지도 마라. 그 사람의 말을 대충 듣고 흘려보내서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누군가 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 같다고 해서 겁내지 마라. 성별과 지위, 나이를 막론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친구도 연인도 모두 동등함을 전제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상대가 나보다 어리다고 푸대접해서는 안 되고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대접할 일도 아니다. 서로 배울 점은 배우고 고칠 부분은 고치며 함께 맞춰가는 것이 관계의 기본이라 믿는다.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씬과 비교하지 말 것.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감정 낭비가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이다. 물론 나 또한 이따금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지만 그런 비교는 현재 위치에서 더 분발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는 수준에서 그치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는다. 비교가 과하면 자책이 심해져 상처받고 괴로울 뿐이다.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가 무의미한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선망하는 타인의 모습이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 씬이기 때문이다. 정교하게 계산된 각도와 구도로 찍은 후 보정까지 더한 사진 속 타인의 모습과 평소 나의 초췌한 모습을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모순적이게도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서로 부러워하면서 산다. 남과 나를 저울질하면서 혼자 상처받지 말고 오늘 내가 일구어낸 일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가 가진 어떤 특성을 동경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성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개성으로 녹여내면 된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겐 올라갈 일만 남았다.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기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나아가야 한다면 스스로가 믿는 그 길을 천천히 나아가자.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편이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일보다 훨씬 더욱 생산적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척 참견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20대 초반, 내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리 주먹을 쥐어도 모래알처럼 빠져나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누군가는 허황된 일이라고 말하는 작가를 꿈꾸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나 역시 스스로가 너무도 보잘것없이 느껴져 작가가 되겠다고 남들한테 말하지 못했다. 대신 아무도 없는 학교 도서관에서 언어를 수집해가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작가의 꿈을 다졌다. 동시에 내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시간들을 거쳐 2018년 나의 에세이가 출간되었고 그 후 비로소 스스로를 작가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었다. 정말로 꿈을 이룰 줄 몰랐으니 숨기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주변에 내 꿈을 알리는 일이 무척이나 두려웠다. 주변 사람에게 말해봐야 글로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이냐? 돈도 안 되는 일을 뭐하러 하냐? 글은 그냥 취미로 써라 라는 반응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조용히 글을 써 한 권의 책을 출간했다. 동네 방네 소문내봤자 그들에게 나를 평가할 기회만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고민 상담을 받다 보면 본인이 선언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타인의 시선을 못 견디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 그들은 주변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며 힘들어한다. 무언가를 선언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 선언을 실현할 자신이 없다면 말을 아끼는 것도 스스로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진로나 꿈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에게만 하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과 친해지면 된다.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촉을 날카롭게 세우고 험담의 소재를 찾는다.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직진할 수 있다면 당당히 목표를 선언해도 된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면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성취감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자. 성취감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테고 결과물은 자존감 도둑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는 지금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드러내고 먼 미래의 계획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다닌다. 원래 목표란 실제로 증명한 후 공개해야 더욱 멋지게 보이는 법이다. 당신이 내밀하게 품고 있는 꿈은 보물을 묻어두듯 가슴에 간직하라. 꿈을 실현하고 나면 알 것이다. 원하는 바를 이룬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항상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동력이 있고 언제나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어디까지 공감해야 할까?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만큼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유형이 없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공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공감을 바란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난감하다. 나는 최대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하려 애쓰지만 그런 내게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해야 할지 혹은 일단 이해한다고 말한 뒤 내 생각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특히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조언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그저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라는 의도를 풍기는 사람이 꽤 많다. 결국 자신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해달라는 뜻이다. 이미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일에 반박하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때부터 나는 그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된다. 인간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존재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공감해 주어야 하는 순간, 가령 직장 상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거나 연인이 잘못했어도 가끔은 져주는 일은 분명히 있다. 이 외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은 많지만 어쨌거나 공감은 결코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했으면 한다. 이것은 털어놓는 사람이든 들어주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만약 한 번 보고 말 사이라면 무리하게 공감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자주 봐야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은 들어주되 지나치게 맞장구 치지 말고 자신을 위해 화제를 빠르게 전환하자. 당신이 공감할수록 상대방은 신나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을 수 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감하는 일도 감정 노동에 포함된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고 물 흐르듯 자연스레 화제를 바꾸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좋아하는 데 이유가 없듯 싫어하는 데에도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 조금 전까지 당신과 정답게 이야기했던 사람, 방금 막 웃으면서 헤어진 그 사람이 속으로는 당신을 싫어할 수도 있다. 겉으로는 살갑게 대해도 뒤 돌아서자마자 당신의 험담을 시작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매일 사람들로부터 고민 상담을 받는데 고민의 상당수가 특정 인물에게 미움받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내용이다. 그때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아무 이유 없이 남을 험담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과는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 낫습니다. 뒤늦게 알았으면 그때부터 거리를 두고요. 몸도 마음도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쌈딱이 될 것이 아닌 이상 말이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 노력해봤자 상처만 받을 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을 쏟을 필요가 없다. 최대 수명 120세를 바라보는 시대인데 내 소중한 이들에게 집중하기에도 에너지가 모자라지 않은가. 다만 나와 엇갈린 사람을 통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배울 수 있고 어떤 사람과 안 맞는지 깨달을 수 있다. 물론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르는 편이 좋다. 단 제3자의 길을 막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오해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당신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지만 반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또한 인간관계이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남을 사람은 남는다. 그 후에는 당신과 잘 맞는 그 사람과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가면 된다.